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이자 1월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 이번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투자 경고에서 해제된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증권 금융 쪽 배당 기준일이 지나간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은요,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1,484원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1,434원대에 거래되면서 눈에 띄게 급락을 하면서 안정화되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 참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위주의 대형 종목, 그러니까 뭐 투자 경고 해제가 된 SK 하이닉스 쪽의 강세가 두드러지고요. 지난 금요일은요, 사실 이 반도체 투톱의 강세 속에 내리는 종목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오늘 역시 비슷한 양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 코스피가 지금 전고점 대비 뭐 약 1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마지막 거래일, 내일 폐장일인데 이를 앞두고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수익률을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어쨌든 오늘이 배당락인 점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오늘의 전략도 중요하겠지만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새로운 단추를 어떻게 띄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보면서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들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참여를 하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의 장중의 전략들, 그리고 방송에 함께 하시지 못할 때 많은 전략들,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다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연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류지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연말 연초 휴가를 앞두고 거래량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장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장 초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시작이 좋았는데요.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면서 1.55% 상승한 4,193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0.77% 상승한 926선에 안착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이 매도세로 유지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외국인이 1,220억 원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 또한 4,874억 원 담아냈습니다. 반면 기관홀로 5,570억 원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341억 원 매도세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이 1,352억 원, 또 개인이 3,289억 원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 반도체주가 강세입니다. 오늘 새롭게 상장된 종목도 살펴지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 6%대 넘게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63만 원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때는 63만 5천 원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 이 SK 하이닉스를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앞서 영국 FT는 SK 하이닉스를 올해 승자 주식이라고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도 함께 완화되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5.51% 상승한 63만 2천 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세미파이브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된 신규 종목입니다. 상장 첫날인 오늘 이 공모가 70% 이상으로 급등 출발하면서 화려한 데뷔전을 현재 치르고 있는데요. 세미파이브는 맞춤형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팹리스와 세트 업체 등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요. 이 설계부터 양산까지 아우르는 이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을 힘차게 치른 이 세미파이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또 한 번 입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미파이브는 전일 대비 37.50% 상승해서요. 33,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네, 오늘도 또 로봇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꾸준히 두각을 늘어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 오늘은 이 휴림 로봇이요 6%대 넘게 상승해 주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휴림 로봇은 2026년을 기점으로 기존 이 직교 로봇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요 자율주행과 AMR 또 제조 역량을 갖춘 종합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을 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로봇 산업이고요. 또 내년 1월 5일 열리는 CES에서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과 또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휴림 로봇입니다. 전일 대비 21.13% 상승해서 77,510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중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앞으로 우리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경제의 맥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류지연이었습니다. 네, 12월 29일 오전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스틴 전문가 모시고 시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내일 폐장일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휴장이고 또 휴장이고 그 다음 날 10시에 개장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네, 꼭 그래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꼭 체크하셔야겠죠. 오늘 그래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는 전략을 주실지 궁금하고요. 또 배당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일단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투자 경고 이 지정 해제가 되는 종목군들이 어쨌든 대형주 쪽에 몰려 있으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SK 하이닉스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대형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일단 삼성전자 쪽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조금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방산 쪽으로. 네, 그렇게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한데 어쨌든 그동안 조금 눌려져 있던 어떤 좀 단기적인 악재 이슈가 오늘 해소가 되면서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했다는 모습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또 로봇 섹터가 좀 강합니다. 로봇 섹터가 또 강한데 역시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CES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로봇 섹터는 또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완전히 연말까지 다가온 지금의 시점인 만큼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조금 보고 계셨던 종목군들을 이제 담아가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배당락 관련된 이슈로 좀 하락하는 업종군들도 있지만 그 업종군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눌림목에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락일이 지나고 있는 만큼 많이 눌리는 종목들은 담아봐야 한다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네. 사실 오늘 금융 투자 쪽이 어쨌든 물량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눌릴 때 이런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야 한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증권, 금융 이쪽이 좀 눌리는데 네. 어떤 쪽에서 그런 좀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금융 지주 쪽은 이제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3차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이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 중에서 미래에셋 증권을 저는 가장 미래에셋 증권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이 어쨌든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모멘텀에 이어서 이제 그 우주항공 테마로도 지금 이 스페이스 X에 이제 2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투자를 미래에셋 증권 쪽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내년에 모멘텀까지 좀 같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증권 쪽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을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상황도 꽤 좋습니다. 아직 눌림목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밑에 물론 다양한 금융 증권 그리고 지주사 쪽 종목군들이 많지만
사실 내년에 물론 이렇게 증권주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만 그래도 그 밖에 이제 다른 쪽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더욱더 상승 탄력이 저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증권, 지주 이쪽으로는 한두 종목 정도로만 추려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배당락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미래에셋증권 탑픽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게 환율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환율이 이렇게 안정세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수급적으로도 계속 뭐 외국인들이 반도체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도 지금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왜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어쨌든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구두 개업, 이제 구두 개입 또는 이제 확실히 직접적인 개입을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이 환율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 네. 또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환율도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속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또 환율 당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이제 환율 이 급등락이 얼마나 더 이뤄질지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대응해보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증권가에서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계속 체크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환율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시장 속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맥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먼저 할게요. 입이 아플 정도예요. 이제는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 매일매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어쨌든 목표가 TP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도 확인이 되고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이 투자 경고 해제가 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무려 5.5% 63만 원까지 이렇게 레벨업을 한 번에 해버리니까요. 네. 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여전히 좋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제 물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모두가 그렇죠. 수익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앵커님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입 아프도록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눌릴 때마다 사셔야 되는데 예. 물론 못 사신 분들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는 반도체 이 투톱 종목을 못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눌릴 때까지 빌어야겠죠. 조금 기도를 하면서 한번 눌릴 때 내가 담아봐야 주주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도 사실 제가 이 반도체 투톱 종목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또 다양한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증권가에서도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숫자로 찍히는 이제 지금까지 3분기까지 이어오면서 숫자로 확실히 찍혔고 4분기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26년 그리고 27년 그 이상까지도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기존 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뭐 목표가를 강하게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숫자로도 어쨌든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가이던스, 이 시장의 예상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 부분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또 주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내년 초부터 뭐 내년 초라고 하면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담아가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보면은 올해 로봇이나 조선 쪽의 상승률이 반도체 대비해서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지금 네, 하반기에 어쨌든 반도체가 이렇게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는 했으나 연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사실 로봇이 뭐 1000% 넘는 종목도 있고 네. 조선 쪽이 눌려있긴 합니다만 연간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더 좋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사실 반도체 쪽이 내년에도 올해 같은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는 IT 투톱보다는 그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를 기대해봐도 좋다 이런 말씀이신지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처럼 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군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밸류체인 종목군들 위주로 이 장비주나 이제 소재 부품 쪽을 보셔야 된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도 이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으셔야 될지 또는 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을 지금 손절하고 나와야 될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전공정 장비주들 먼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소재 부품 종목군들을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나온 이슈였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 평택에 있는 신공장, 이 P4나 P5 신공장 쪽에 이 양산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설비 투자의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뉴스 플로우가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P5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와 이제 화학물질 공급 설비 발주를 이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보통 설비 이 발주들은 기초 이제 기본적인 골조 공사가 끝나고 그 후에 진행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조 공사와 설비 발주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 패스트 트랙의 전략을 조금 가져갈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장비주들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내에도 그렇고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경쟁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우리는 국내에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제가 이번 11시 방송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던 히든 종목이었던 이제 STI 종목군도 여기 경쟁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원익홀딩스라는 기업과 그리고 한양 ENG 등등 이 기업들이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그 밑에 이제 HBM 관련주들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도 좀 같이 엮일 수 있는 이런 HBM 관련주들도 장비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두 종목이 잘 간다는 전제하에 모든 종목이 함께 갈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옥석가리기를 해야 할 때다 기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관련된 종목까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가 사실 반도체가 없었다면 하반기에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률을 굉장히 올라갔을 때 뭐 누리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투톱이 없다면 이 포모를 못 이기시겠다면 그렇잖아요. 사실 조선보다 이 반도체 포모가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두 종목이 명확히 딱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새해는 그래서 좀 반도체 쪽에서 기회를 더 많이 찾아봐야 된다. 이견이 없더라고요. 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 포모가 굉장히 강하게 오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가 너무 좋다고 사실 온 세상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다 근데 알아요. 네. 다 아는데 내 종목은 안 가는. 맞아요. 좀 그런 현상이 조금 저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포모 현상이 강하게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군들을 먼저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달처럼 전체 섹터가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닐 겁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이제 내년 4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 후에 이제 발표될 향후 가이던스,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좀 유망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을 또 히든 종목으로 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저희가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힌트만 드리고요. 종목 명은 알려드리질 않아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옆쪽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이 종목들 이야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새해에 어떤 것들을 좀 변화시켜볼까 고민이 되신다면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 더 많이 챙기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이렇게 심도 있게 꾹꾹 담아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이 CES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현대차와 붙어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고 오늘 사실 반도체 포모보다 더 심한 게 로봇 포모예요. 이게 계양전기 상한가고요. 라운테크 상한가고 휴림 로봇 25% 그냥 쏴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티로보틱스 뭐 로봇만 붙었다 하면 지금 뭐 두 자릿대 상승률 많은 종목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막 매일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사면 물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사고 싶게 만들고 있어요. 이 네. 로봇들이. 네, 어떻게 진단하세요? 로봇 섹터는 일단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슬슬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여름이 왔다. 예. 네. 이제 좀 단기적인 과열 이 구간까지 도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원익홀딩스가 어쨌든 반도체 쪽도 있지만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원익홀딩스가 지금 메타랑 이제 어쨌든 로봇손을 협업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네. 올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차트를 제가 지금 한번 켜봤는데 이 연간 차트 보시면은 올해 지금 1,760%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이 로봇 산업군에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12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로봇 섹터는 이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CES 모멘텀까지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어쨌든 사실 저번 주에 이제 대주주 양도 소득세 이제 회피 물량들이 모두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같이 그런 그런 영향들도 조금 작용이 돼서 단기적인 수급이 또 같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이 CES 모멘텀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붙기보다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조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섹터가 아시다시피 이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숫자를 보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이 뉴스 플로우로 올라가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또 도래하면은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이 모멘텀을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까지만 보시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이번 CES의 핵심은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이 로봇과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피지컬 AI, 특히 피지컬 AI,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은 앞으로 어떻게 이 산업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이 AI라는 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피지컬 AI 그리고 산업용으로 어떻게 탑재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 CES를 통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텀들 또는 이제 뭐 MOU 계약 체결이라든가 관련된 모멘텀이 꽤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로 충분히 약간 오늘 상승하지 않는 종목군들 중에서 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이제
이제 대형주 쪽으로 강하게 엮여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눌려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미리 담아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로봇 섹터에 이어서 내년에는 카메라 모듈 쪽도 좀 이 휴머노이드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같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 이제 AI가 이제 스스로 사고를 하면서 사고 처리를 통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3D 비전 센서 모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중에 탑픽은 저는 이제 LG 이노텍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네. 종목도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좀 눌림목에 있는 상황에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약간 하회했는데, 이제 28만 원 라인까지 올라오면은 조금씩 담아가도 충분히 이제 내년을 바라봤을 때 이 괜찮은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과 마찬가지로 저기 아이폰 쪽으로도 내년에 신제품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저는 지금 따라붙기는 조금 부담이 있고, 단기적으로 다시 올라올 때 제가 말씀드렸던 28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담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관련 주들로 한번 옮겨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로봇이라는 모멘텀 안에서 일단은 올해의 상승률을 되짚어보니 굉장한 상승률이었다. 그래서 지금 따라붙기에는 로봇 관련주가 없다면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카메라 라이다 쪽을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쨌든 자율주행 쪽이 그 따로 움직이다가 지금 로봇과 같이 간다는 입장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사실 자율주행 이야기 말고도 우리가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 AI 쪽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셨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12월 26일 종목인데 시어스 테크놀로지 종목 오늘 장중에 바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보여줘서 이 부분 AS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못 받으신 거 아니냐고 우리 서로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시청자분들께 선물 주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대로 받으신 것 같아요. 12%까지 지금 그렇죠.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네. 네, 26일 이야기를 해주셨고 바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서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뭐 7%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거 종목 AS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안내를 해드리고 또 종가에 이제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바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면서 또 굉장히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바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차트상으로 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확실히 잡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거나 사실 조금 더 올라와서 마감을 해줬으면 저번 주에, 그러면 조금 이제 오늘까지는 지켜볼 생각이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밑꼬리를 남기고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을 잘 딛고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또는 이제 다음 주 저번 주 기준으로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한번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안내를 해드렸고, 다행히 오늘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종목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주가를 한번 레벨업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다 이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의 이 상승이 굉장히 유의미한데,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남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 12만 5천 원 라인 부근, 이 12만 5천 원 라인 부근을 지지해주면서 또 마감을 해준다면, 이 12만 5천 원 또는 12만 4천 원 라인을 지지하고 마감을 해준다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에 또 지지라인이 잡히면서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쨌든 내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13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충분히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은요? 네, 오늘은 좀 늦었어요. 네, 네. 말씀드렸듯이 네. 윗꼬리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윗단에 바로 13만 원 부근에 좀 매물대가 좀 쌓여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차트 보시면은 약간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익 실행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종가 부근까지 이제 12만 5천 원 또는 12만 6천 원 지금 라인을 잘 지켜준다 하면은 이 조금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 가셔도 이제 13만 원 라인만 돌파를 해주면 이제 완벽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이어서 1분기까지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모멘텀까지 꾸준하게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크게 더욱더 빠지지 않는 이상 조금씩 종가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하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12월 26일에 공개해 주신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바로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AS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전략을 구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해봤습니다.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투자 경고 해제된 종목들이 상당히 대형주 위주로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이렇게 큰 종목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 경고 해제 불기둥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달 착륙선을 추진 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K 우주기술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2023년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더블 모멘텀이 ገብ치면서 그간 눌려있던 이 투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화 쪽에 요즘 조선도 그렇고 네. 이쪽 우주 쪽도 그렇고 방산 우주 쪽도 그렇고 굉장히 큰 호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굉장히 유의미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도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동안 조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죠. 네,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120의 이동평균선과 60의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쨌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전에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또 있죠. 이슈가 있죠. 이제 약 1,000억 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이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오늘 또 부각이 되면서 같이 같은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8%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 착륙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강하게 붙어 있는데 저는 그 아래에 또 다른 모멘텀이 또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양 천무 이 유도탄 이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이제 해외 쪽 외신에서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는 대략 5조 원 규모이고요. 이제 오늘 저녁 10시쯤에 한국 대표단과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계약 체결 예정이라는 이제 폴란드 국방부의 오피셜한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배경이 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쨌든 방산 섹터도 그렇고 지금 조선 원전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연말 막바지에 다가오면서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11월, 12월에 접어들면서 기존 상반기를 주도했던 이 조방원이 그동안 조금 눌려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조선 섹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쪽 수주 계약이 가장 큰 모멘텀이고 조선과 원전은 이제 미국 쪽 향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이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차츰차츰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 주도주인 이제 조선방산 원전도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방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 60의 이동평균선에 위치해 있는 약 94만 원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진입해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윗단에 지금 물려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 이제 신규로 언제쯤 잡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어쨌든 수급 상황도 양호하고 이제 관련된 수주 모멘텀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의 상승이 오늘 바로 따라 붙기보다는 내일까지 주가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0선과 60일선을 단단히 지지를 해주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분할 매수로 진입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 로템도 오늘 좀 상승을 해주고 있죠. 현대 로템도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눌림목을 잘 거치고 나서 이제 현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당장보다는 20만 원 라인이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조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좀 지켜보시면서 20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와 방산 모멘텀을 함께 엮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은 조금 더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으로 붙어있는 종목들이 사실 스페이스 X와 맞닿아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없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냈었는데 오늘은 큰 종목들도 함께 회복세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작은 종목들이 같다면 여기서 시세 탄력성을 조금 더 보일 것을 기대해야 하는가. 어쨌든 우주 쪽으로 계속해서 뭐 정책적으로도 이슈가 나오고 있고 네. 기업의 상장 측면에서 또 그렇고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작은 종목들을 해야 할까,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대형 쪽을 좀 보는 게 지금은 약간은 더 유효할까라는 고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스페이스 X와 강하게 지금 엮여 있어서 지금 최근에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뭐 HVM이라든가 뭐 스피어 또는 세아베스텔 지주 같은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반대로 나는 조금 대형주 위주로 조금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 시스템 종목까지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향 차이입니다. 네. 네, 어쨌든 모멘텀은 같이 붙어 있고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항공우주 관련된 이 정책 드라이브도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이 우주항공 테마가 이제 이번 하반기처럼 조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만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이 종목군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는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형주를 볼 것이냐, 대형주를 볼 것이냐, 나에게서 답을 찾자. 내가 투자 성향이 어떤가를 보고 조금 판단해 볼 문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쪽 이야기로 넘어가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다 같이 만났는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나 만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글쎄요. 이게 영토 네.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소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약간은 헷갈려요. 지금 계속 끝난다 하고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어쨌든 내년에 중간 선거를 좀 하려면 맞습니다. 네, 여기서 예. 내가 방점을 찍겠다, 네, 네, 결판을 마침표를 내야 돼요. 찍겠다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떤 관점으로 방산 관련주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3년 넘게 이어지고 오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신경도 네. 많이 쓰고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면서 이제 합의점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간의 이슈로 이제 95% 정도 좀 합의가 됐다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최종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 영토 문제, 즉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영토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받아들일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이제 최종 합의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반대 이면에서는 지금도 이 주말간 또 뉴스 플로우로 나왔던 소식인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지금 미사일을 쏘고 네.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 내년에 11월에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가진 방법을 또 동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이제 100% 믿고 그 아래단에 있는 수혜 종목군들을 무턱대고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저는 재건주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트럼프의 입 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방산주 너무 크게 지금 맹신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뉴스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에서 오늘 투자 아이디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내일 폐장일인데 오늘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4,190포인트에서 지금 코스피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927포인트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시총 큰 종목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요. 반도체 오늘 그 안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할지 오늘 오스틴 전문가님이 힌트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제가 앞전에 반도체 섹터를 좀 다뤄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섹터에서 소부장 종목 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기업은 이제 D램의 미세 공정이 필수적인 증착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 증착이란 반도체 이 웨이퍼 위에 이제 반도체 회로를 구성하는 얇은 막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내년 초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의 이 기업이 이 D램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이 증착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핵심 기업이에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지금 1나노 이 D램 위주의 공정 전환과 이 증설 투자를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아마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의 P4와 이제 P5 그리고 SK하이닉스의 M15X와 이제 Y1 증설로 이제 내년부터 장비의 수주가 이 동사의 장비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D램의 이 지금의 시장은 공급이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시장 상황은 이제 내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D램의 이 반도체 회로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이 기업이 주를 걸어하고 있는 이 ALD 장비, 즉 이 원자층 증착 장비의 증착 공정의 횟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꼭 짓지 않더라도 이 디램 미세 공정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장비의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실적을 가지고 와봤는데 실적 보시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었어요. 3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주 고객사인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쪽에서 이 생산 라인을 이제 재편성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장비 입고가 좀 뒤로 밀렸어요. 이 지연이 되면서 이 실적이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분기와 내년 1분기부터 이 지연되었었던 이 증착 장비에 대한 이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표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올해 4분기에 이어서 내년 1분기 그리고 내년 1년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올해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에 증권가에서나 이제 애널리스트 쪽에서는 내년에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고점을 찍고 난 10월달 부근에 고점을 찍고 이 11월 초에 고점 찍은 다음에 지금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았어요. 강하게 받고 이제 75,000원 라인 부근까지 밀리면서 이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 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좀 달라붙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조금 선취매 전략, 미리 좀 담아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 종목이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눌림목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점, 이 공략하는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종목명도 아셔야겠지만 공략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세한 종목명과 또 공략 타점 그리고 목표가까지 얼마까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마치고 나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소개와 힌트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일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아래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들어오시는 방법은 카메라 어플 누르시고 이 QR코드를 그냥 비추시면요. 위에 동그랗게 링크 오는데요. 이 링크 한번 누르시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연봉으로 보면 특히 코스피가 내년에도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 만큼 굉장히 네. 큰 폭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예. 어쨌든 올해 수익률도 정리를 좀 해봐야겠고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봐야 할지 우리가 좀 쉴 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만나요, 우리가 이제.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오늘을 지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1월 2일인데 네. 그때 또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올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저는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담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이제 또 어떤 업종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관련된 종목 업종군에 대한 전망들까지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또 이번 주 내로 또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꼭 참고를 하셔서 네,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께서 새해에 뭔가 하고 싶으시다 하시다면 이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들 참고하셔서 조금 더 투자 쉽게 하시라고 많은 노력 기울이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공부하시면서 새해에도 그리고 올해 마무리까지 꼭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자, 12월의 마지막 주이자 1월이 곧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 올해 어쨌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년에도 더 많이 좋은 전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폐장일이니까요. 또 힘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